멀리 떠나요. 자전거 타고 놀러 가는데 학원을 뛴다는 거야 지금? 규모가 10. 규모가 큰 자전거를 왜 타는데? 약간 수호형이 학원 다치고 놀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자, 할게요. 오늘 하셔야 되는 거 94페이지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본 게 뭐냐면 전기라고 하는 걸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이제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 사실은 물질 속에 있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A에 있던 물질의 전자를 한쪽 방향이 B쪽으로 이동시킨 후에 전자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전자를 이동시켜 놓고 전기적 현상을 띠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정지된 전기도 있지만 실제로 전자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끔 하는 전류가 흐르는 행태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다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전기가 흘러서 전기적 현상을 만드는 거 다 이해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전기적 현상,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전기적 현상밖에 안 일어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마치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자기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겨? 요 얘기 하자라는 얘기죠. 그걸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이라는 건 자기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력이 얼마나 세게 어느 방향으로 생기니? 라고 하는 자기력도 힘이니까요. 방향을 갖고 있을 거고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생겨? 얼마나 세게 생겨? 이거 해볼 건데 이때 방향과 세기를 결정하는 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세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들이 달라서 그걸 볼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요. 직선 도선이에요. 자, 이런 직선 도선이 있어. 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I가 흐른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때 이 주변에 자기장 방향을 어느 쪽으로 생긴다 해서 어떻게 판단해? 빨리 머릿속 끄집어내. 어떻게 해? 자,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 뭐였니? 엄지손가락이 가리키게 해주는 거죠. 이게 전류 방향이죠.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요. 주변에 원형으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감으면 이게 주변에 생기고 있는 자기장 방향이야 라고 해서 봉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자기장이 생겼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히 나침판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그 나침판을 이 중에서 내가 여기다 놨어. 그럼 나침판의 N극은 어딜 가리키니? 바로 이 자기장의 접선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그래서 내가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 접선 방향이 이쪽 방향이 N극 방향. 여기다 놓으면요. 접선 방향이 이쪽 방향이 N극 방향. 여기다 놓으면 접선 방향이 이쪽 방향이 N극 방향이 돼. 우리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감았을 때 한 지점에 나침판이 있으면 거기에서의 접선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확인했고요.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거꾸로가 되면 자기장 방향도 안녕! 거꾸로 생겨요. 의진아, 너 저번 주에 왔었니? 다행이다. 자, 그래서
시험보다 감전되는 애들이 있을까봐 감전이요? 쳐다보고 있는 중이죠. 시험 보고 있어서 혹시 내 새끼들이 이상한 짓을 할까봐 쳐다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거꾸로면요.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리시고 감으시면 되니까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요래 생기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정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방향 설정하는 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오른손을 쓴다. 이걸 오른나사 법칙. 이걸 알려준 사람이 앙페르라서 앙페르 법칙. 그래서 앙페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앙페르라고 읽으면 되는데 그걸 미국 놈들이 뭐라고 읽었어? 앙페어라고 읽었죠. 자, 그래서 이게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방향 설정은 됐단 말이죠. 중학교 내내 했던 게 방향 설정인데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요. 내가 R만큼 떨어진 곳에 나침판을 놔볼게. A. 2R만큼 떨어진 곳에도 나침판을 놔볼게. B. 3R만큼 떨어진 곳에도 나침판을 놔볼게. C. 됐어? 자, 이렇게 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나침판을 놨을 때 그렇다면 난 방향을 설정했는데 세기는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고등학교 내용이야.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 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R분의 KI로 계산하면 돼요. 이제나 보여? 괜찮아?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A는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R분의 K는요. 자기장의 세기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계산할 때 1로 놓고 계산하시면 되고 이따가 실제 값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KI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B는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가 똑같이 I 흐르죠. C는요. 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진 곳에 나침판을 놨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요만큼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이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불러. 죽여버려. 얼마야? 6대 3대 2예요. 3대 2대 1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6대 3대 2죠. 됐죠? 자, 그러면 이 6대 3대 2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나침판의 N극이 여기 있다가 전류가 받는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라고 쳐봐. 그러면 원래 N극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안 가거든요. 왜? 전류가 만든 자기장하고요. 지구 자기장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이 둘의 세기에 따라서 합력 방향을 나침판이 가리킵니다. 이때 전류가 작용하는 자기장이 세지면 여기서부터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약하면 여기서 지구 자기장 쪽으로 치우치겠죠. 되겠어? 그래서 얘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지구 자기장 쪽에서 N극이 끌려오는 정도가 달라. 그렇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끌려오는데 힘의 세기에 따라서 끌려가는 정도가 결정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학교 3학년 어떤 남자아이가요. 지구 자기장의 세기, 이 세기가 얼마나 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류의 자기장을 걸어준 거죠. 그래서 그 세기와 얘에 의해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각도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세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하는 것도 자소서로 쓴 아이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직선 도선에서 방향하고 세기 결정하는 거 됐어.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요. 두 번째 원형 도선이거나 세 번째 솔레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원형의 도선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스프링을 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선이 감겨져 있는 걸 솔레로이드라고 우린 불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 도선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면 플러스에서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감겨 흐르죠. 솔레로이드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서 보이는 쪽에서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곡선 도선에서는요. 자기장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직선 도선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른손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건 맞는데요. 이때 오른손에서 전류가 감겨서 흐르잖아요. 곡선은 감겨서 흐르기 때문에 감기 편한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게 해라. 그러면 엄지손가락 끝이 나침판의 N극인 자기장 방향을 가리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선하고 정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원형 도선에서 중학교 2학년 때 했죠. 나침판을 도선의 안쪽에 넣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자기장 방향을 엄지손가락이 가리킵니까? 라고 하면 약속합니다. 곡선 도선에서는요. 내 손가락이 전류를 가리키는 대신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N극 방향은 곡선 도선 안쪽의 내부의 자기장 방향만을 가리킨다. 안쪽의 자기장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깥쪽은요. 안쪽과 정반대.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I만큼 흐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원형 도선이 있다고 치고 그쪽으로 감아보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내부 자기장. 됐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쪽으로 내 손가락이 돌아가게 감아.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내부는요.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N극이 가리켜야 돼.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바깥쪽은요. 거꾸로 나오는 방향으로 N극이 가리킬 거예요. 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자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솔레로이드에서도요. 실제로 막대기 하나가 있다고 치면 그 막대기 앞쪽에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감아 이런 거니까 내 손가락 내려가게 감으셔야 돼요. 됐죠? 내 손가락이 이렇게 내려가게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이 내부 자기장이니까 내부는 오른쪽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바깥쪽은요. 몰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거꾸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요.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셔도 N극은 이쪽을 가리킵니다. 여기다 놔도 N극이 이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다 놔도 N극이 이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됐어. 근데 여기다 놓으면 N극은 거꾸로 여길 가리켜. 됐죠? 여기다 놓으면 거꾸로 여길 가리켜 하는 뜻입니다. 됐나? 자, 이런 식으로요. 곡선 도선과 직선 도선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의 자기장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 도선과 곡선 도선은 거꾸로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때 원형 도선과 솔레로이드에서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B는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B라고 해요. 자기장의 세기는요. 원형 도선에서도 똑같이 R분의 K 다시 I로 계산하면 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형 도선에 원형이니까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 그래서 원형의 중심. 그래서 중심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고 친다면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른다고 친다면 얘는 R분의 K 다시 I로 계산하면 돼. 왜 여기서는 다시라고 표현해요? 라고 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상수가요. 직선에서 쓰는 상수와 원형에서 쓰는 상수와 솔레로이드에서 쓰는 상수값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상수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고요. 시험에서 필요하면 줄 거고요. 우리는 일로 놓고 계산할 거예요. 비교할 거라서. 그러면 솔레로이드에서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얘만 특이합니다. 얘는 저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직선 도선하고 원형 도선은 도선이 하나라서요. 그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그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근데 솔레로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전선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솔레로이드는요. 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용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여기에 자석을 넣었을 때 보다 더 센 자기장을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더 줄여요.
네, 가문수를 더 증가시키면 되죠. 도선 가문수를 더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K2-NI 이렇게 됩니다. K2-는 또 다른 상수일 거고요. I는 당연히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일 텐데 N이 뭐냐? 이게 관건이에요. N은요. 그래서 막대 감은 코일의 개수인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어떤 애도 10번 감았어요. 저도 10번 감았어요. 그러면 둘 다 10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애는요 10cm라는 막대기 안에 10번 감았고요. 어떤 애는 20cm 막대기 안에 10번 감았어요. 이때 자기장이 생기는 세기는요 도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감겼느냐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훨씬 더 촘촘하게 감겨있는 게 1번이니 2번이니? 1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번 감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촘촘하게 감겼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렇다면 얘는 1m라는 100cm 안에 몇 번 감은 거랑 같아? 100번 감은 거랑 같아. 이 뜻이고요. 얘 20cm 안에 몇 번 감은 거랑 얘도 100cm 안에 몇 번 감은 거랑 같아? 얘 50번 감은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라인의 가문수를 1m당 가문수로 환산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몰 n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10을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100을 넣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그랬을 때 직선도선에서의 상수값 보여드린다 그랬죠? 원형도선 솔레로이드에서의 상수값을 보여드릴 건데 직선에서의 상수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원형도선은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뒤에 마이너스 7승은 똑같죠? 앞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아하 직선보다는 원형보다는 솔레로이드로 갈수록 상수값이 커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껴보시면 되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면 단지 전류는 정기적 현상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적 현상도 일으켜서 마치 주변에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센 힘이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앙페르 법칙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학교 2학년 2단원의 시험 범위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거에 익숙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99페이지 와보시면요. 기본적으로 99페이지에 198번 보세요. 198번 보시면 자, 찾아. 198번.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9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긴 직선 도선이 있다. 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동쪽으로 R만큼 떨어진 P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2배만큼 떨어진 곳에 도선에 EI만큼의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때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Q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에서의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 스타일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자기장의 세기를 줘요. 그거에 비해서 다른 곳에 자기장의 세기가 몇 배니? 라고 하는 걸 묻는 방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쪽 줄 서준아, 너부터 책상을 조금씩만 뒤로 밀어봐. 그래서 조금만 뒤로 가면 네가 조금 시야가 넓어지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요. 전류가 지금 위쪽 방향으로 I만큼 흐르고요. 거기에서 R만큼 떨어지는 위치를 우리가 P라고 했잖아요. 이 P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했는데, 자, 이 P에서 생긴 자기장의 세기 B라는 거의 의미는 떨어져 있는 거리 R분의 KI의 세기를 B로 놓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변형시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정반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전류는 2배 세게 할 거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배 먼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봐,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전류는 아래로 흐르니까 여러분들 감아 보시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감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도선의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네 라고 하는 방향 설정했고요. 세기는 얘 ER분의 KEI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세기보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세기가 같네요. 됐죠? 그래서 얘도 자기장의 세기가 그대로 B예요 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나오는 방향이니까 남쪽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세기는 그대로 B라고 하시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199번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크로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2개의 도선이 있는데, 하나는 A라고 했고 하나는 B라고 했고, 여기에 I가 흐르고 여기에 3I가 흐릅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지점의 자기장을 물어보네요. 해보세요. 정답이 없어졌어요. 응? 정답이 없어졌어요. 199? 몰라요.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군요. 정답 없대요. 혹시 모르잖아요. 미치게만? 지치기가 있는데, 뭐지? 아니 이거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자, 199번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A, B, C, D라고 하는 이 4개의 지점에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비교하는 게 나오니까 우리는 A, B, C, D에서
A가 만든 자기장 방향과 세기, B가 만든 자기장 방향과 세기를 구해서 그걸 합성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 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는 A를 볼 거면 처음부터요. A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B는 없는 걸로 얘는 무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요. 이 막대기보다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 위쪽은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맞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얘는 들어가는 방향,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A, B는 나오는 방향을 전 플러스로,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 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의 거리가 다 똑같이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R분의 KI라는 값을 갖겠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B를 보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B를 볼 때는 A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랬을 때 B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얘만 있다고 치면요. 이 막대기에서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고요. 왼쪽은 나오는 방향 자기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B쪽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BC는 뭡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고 A, B가 나오는 방향이죠. A, B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방향 먼저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와 세기 다 똑같으니까 R분의 3KI, R분의 3KI로 다 써놓고 보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같은 방향인 아이들끼리는요. 그 방향으로 합성하시면 되니까 R분의 4KI만큼의 자기장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되겠어요? 반대 방향일 때 빼셔야 됩니다. 큰 애에서 작은 애를 빼시고 큰 애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얜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R분의 2KI고요. 얘요. 해보시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4KI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뭡니까? 이거 R이죠. 이거 3이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2KI가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다 해보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중에서 기억 스몰 AC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니? 라고 했어요. A하고 C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BC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까? 라고 했는데 얘하고 B하고 C의 방향은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 그렇죠? 이렇게 방향까지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D에서의 4배입니까? 자, D에 비해서 A의 자기장의 세기는 4배가 아니고 2배네요. 맞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풀릴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98페이지 보시면요. 원래는 이런 자기장 누가 만들어? 원래는 자석이 만들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기는 이 자기장을요. 원래는 자석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석에 대한 속성을 조금 있다가도 한 번 더 배울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은 두 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아이를 영구자석이라고 하죠. 근데 전류가 흘러야만 자성을 갖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자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 전자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석 만드는 겁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전자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연구자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대자석 이렇게 보는데요. 이 막대자석 하나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극이 들어있죠. 그리고 양쪽의 세기가 같죠. 서로 반대 극이면서 세기가 같은 애들을 멋진 말로 우리가 쌍극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쌍극자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자석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N극과 S 두 개의 극을 갖는데요. 여기에서 나 이제 상식적으로 물어보는데 자석은 여기가 세냐, 여기가 세냐, 여기가 세냐? 다 똑같냐? 제일 끝에. 어디가 제일 세요? 양쪽 끝단이 제일 세죠? 가운데는 거의 자기력이 안 생기죠? 됐습니까? 자, 자기력이 제일 센 끝단을 우리가 자극이라고 하고요. 자석은 부위에 따라 세기가 달라. 알아? 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석이 있는데요. 이 자석 옆에 또 다른 자석을 놓을 때요. 같은 것끼리 마주보게 해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당기니 미니 열어요. 밀죠. 그걸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청력이라고 합니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반대 극끼리는 서로 당기는 뭐가 작용하니? 인력 작용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요. 여기에 내가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자침 또한 자석인 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N극이 있고 S극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요. 특정한 위치에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나침판의 자침이 받는 힘의 방향은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서 N극은 S극이 당기는 힘을 받는데요. S극은요. 여기에 있는 S극에 의해서 밀리는 힘을 받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를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특정한 지점에서 여기서 받는 자기력 방향이 왼쪽이니 오른쪽이니를 물어봤을 때요. 왼쪽이라고 해야 될까? 오른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자기력 방향이 어디야? 이걸 나타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력 방향을 나타낼 때요. N극과 S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란 말이죠. 힘이 같으니까 방향이.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의 방향을 N극 따로 S극 따로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석이 힘을 갖는데 그걸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N극에 따라서 S극에 따라서 받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니까 우리는 약속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력 방향은요.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S극을 볼 필요는 없고 N극만 보면 되니까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왼쪽이라서 여기는 자기력 방향이 왼쪽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다 나침판을 놨을 때 얘의 자기력 방향은요? 여기다 놨을 때 여기다 놨을 때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은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S극은 N극을 당길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N극은 여기 있는 N극을 뭐 할 겁니까? 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힘의 세기에 따라서 평행사 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 요 방향은 이렇게 갈게요. 실제로.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에 N극을 놨을 때요.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요. N극이 N극을 밀 거고요. 그래서 S극이 N극을 당길 거니까 이때 나침판에 N극이 갖는 힘의 방향은 평행사 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 요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석 주변에 수백 개의 나침판을 뿌려놨다고 쳐. 그러면 N극이 따다다다 가리키는 방향이 결정되겠지. 그랬을 때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낸 걸 이게 자기력을 나타내는 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자기력의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한다고요. 이 자기력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으로 S극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라는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라서요. N극에선 나가고 S극으로 들어가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의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한 걸 자기력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기력선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석의 N극에선 나오겠죠? 자석의 S극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맞아. 이걸 부드럽게 연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자기력선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들어가는 순간 끊겨요? 아니요.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패곡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는 패곡선인데 안쪽까지 그리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안쪽을 생략하고 안 그리는 것뿐이죠. 자기력선은 완벽하게 닫혀있는 패곡선입니다. 이 자기력선을 그릴 때요. 서로 이렇게 교차하게 그리면 되니 안 되니? 절대 안 돼요.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닫혀 있는 회곡선인데 이때 자기력선을 보면 선생님 그러면 바깥쪽을 보면 N극에서 S극 방향 오른쪽 방향인데 안쪽은 왼쪽 방향이네요? 두 개가 거꾸로예요. 그죠? 네. 그래서 바깥쪽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고요. 안쪽은 자기력선이 S에서 들어가 N으로 가는 거꾸로 S에서 N을 향하는 방향이 안쪽 방향. 두 개가 정반대가 되겠죠. 닫혀있는 회곡선이니까.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사용하면 불편하니까 우리는 안쪽은 표현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타내는 자기력 방향은 바깥쪽만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도 바깥쪽만 그리는 거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선을 나타내는데요. 바깥쪽만 그리고 바깥쪽의 방향만 표현하는 게 그런 약속 때문이에요. 하지만 안쪽에도 자기력이라는 게 작용하고요. 그 자기력선은 안쪽은 거꾸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원형 도선에서요. 이 자체가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안쪽 방향과 바깥쪽 방향이 정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자석의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이 정반대니까. 알겠어? 솔레로이드에서도 우리가 엄지손이 가리키는 건 안쪽 자기장 방향이야. 그러니까 바깥쪽은 반대쪽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성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자석들의 그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N극에서 나가서 S극을 향하는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자기력선을 잘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자기력선을 그렸다고 쳐봐. 방향 맞죠?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달라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간격이 좁게 그려지고 어디는 자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되게 넓게 나타나요. 이 간격의 의미는 뭘까? 그게 바로 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어떤 곳이 셀까? 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끝 단위 자기력선이 좁게 그려집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훨씬 더 센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보만 아니면 보이는 195번 다 찾아. 됐어? 몇 번이야? 몇 번? 5번? P는요 S극 맞죠? 자, 자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다 맞는 거죠? 자, P와 Q 사이에 서로 당기는 P는 S극이고 Q는 N극이니까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5번입니다. 그렇죠? 자, 신기한 거 아세요? 지금처럼요 극을 안 가르쳐주고 자기력선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놔도 나가는 곳이 무슨 극? N극. 들어가는 쪽이 무슨 극? S극. 그죠? 이거 알죠? 그래서 자기력선만 봐도 누가 N극이고 누가 S극이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살표도 안 주고 화살표의 방향을 안 주고요. 자기력선을 그렸더니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네, 같은 극끼리는 자기력선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N극, N극이야. 알겠어? 또는 S극, S극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반대극은 두 개의 자기력선이 연결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같은 극인지 반대극인지는 자기력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반대극, 떨어져 있으면 같은 극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해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자, 그러면 내가 요번에는 뭐 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해서 도선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세기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어요. 자,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자석이 이렇게 놓여 있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서 전류가 I가 흘러요. 근데 그 주변에 영구 자석도 나서
자석도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공간에는요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걸 중2에서 배웠는데, 자,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죠? 네, 자기력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영구 자석도 있어서 자석도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게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사실은 같은 힘을 서로 다른 두 명의 아이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있고 자석에 의한 자기장도 있으면 이 둘을 합성한 방향으로 진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성돼서 진짜 힘이 생겨요. 그 힘을 우리가 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자기력이에요. 그래서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영구 자석이 있으면 이때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알아낸 과학자가 로런츠라는 과학자라서 로런츠의 힘이라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붙었습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중학교 때 힘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자기력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걸 원래 이름은 로런츠의 힘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영구 자석이 같이 놓여 있으면 순간 힘이 생긴다. 그러면 힘에 의해서 뭐 합니까? 어떤 애가 힘을 받아서 탁 하고 움직이죠. 누가 힘을 받을까요? 반드시 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아서 이 전선을 움직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습니까?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파리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새끼가 뭐 했습니까? 그 힘을 받아서 돌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전동기죠. 그래서 그 전동기를 돌리는 힘이 바로 로런츠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력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러한 힘이니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또 판단하셔야 되는 게 어느 방향으로 힘 생겨? 얼마나 세게 생겨? 요거 계속 하는 겁니다. 요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생기는 이 힘도요. 똑같이 오른손 이용하시는 겁니다. 오른손 이용하셔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요. 그리고 손바닥이 도는 방향이 바로 힘 방향입니다. 해볼게요. 이 도선에서는 지금 전류가 위로 흐른다 그랬으니까 위. 그래서 자기장은 오른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 됐습니까? 네, 자기장은요. 도선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도선의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생겼네요. 오른쪽. 됐어? 그랬을 때 힘이 어딥니까?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죠. 그 손바닥이 칠판 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 도선이 칠판 쪽으로 밀리는 힘을 순간 탁 하고 받아서 밀려요.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력이에요. 이게 자기력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다. 오른손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그 방향으로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의 세기 얼마만큼 생겨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긴 힘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요즘에 서연이가 미친듯이 머리 쥐어짜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생기는 힘의 세기가 힘센 B라듯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때 생기는 힘의 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힘센 B라듯이라고 저는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때 B가 뭘까요? 자기장의 세기. 그래서 I가 뭘까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L이 뭘까요? L은요, 이 자기장 속에 들어가 있는 도선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 요건데, 저 연구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5 테슬라라고 치자.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테슬라예요. 자, 전류의 세기가 2A. 저 자기장 속에 들어가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1m. 그렇다면 저 도선을 미는 힘이 바로 10N의 힘을 받고 있구나 이 뜻입니다. 10N의 힘을 받아서 밀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 로런츠의 힘이라는 자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가 A, B, C, D로 뜯어보면 A, B에서 작용하는 힘 방향 이겁니다. 자,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흐르니까 요렇게 흘러요. 그러면 A, B에 작용하는 힘 방향 요거요. A, B에서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방향에 전류가 흐르고요.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 그림하고 똑같은 상태가 A, B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 받죠. 그래서 그럼 반대편에 있는 CD에 작용하는 힘 방향은 얘는 묻지도 따르지도 않으셔도 되죠. 반대 방향이에요. 왜? 자기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만 거꾸로 전류, 자기장, 힘 방향 거꾸로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에 힘을 받습니다. 무조건 이쪽과 이쪽은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시면 얘는 들어가는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고요. 얘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힘을 받아요. 돌아요. 됐어요? 네. 근데 얘네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혼자 못 들어가, 혼자 못 나와. 그래서 애새끼 뭐해? 돌아. 됐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얼마에 힘 받아요? 얘는 왜 안 받아요? 라고 하면요. 실제로 이때 작용하는 이 힘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이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자기장의 세기예요. 됐어? 자, 5테슬라가 아니고 10테슬라면 힘의 세기가 2배 커지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도요. 2A가 아니고 20A면 10배 커지겠죠? 도선의 길이도 1m가 아니고 2m면 2배 커지겠죠? 네, 근데 얘네들의 값을 고정시켜 놓더라도요. 이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됐어?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 전류 이렇게 흘러요. 자기장 이렇게 생겼어요. 와, 90도네? 이때가 최대의 힘입니다. 됐어? 전류와 자기장이 90도를 이룰 때가 최대의 힘을 만들고요. 그럼 90도에서 각도가 점점 작아지면? 네, 작아집니다. 그럼 90도에서 최대값이 뭡니까?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 각도가 0도일 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한 방향. 그래서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일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뿐이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요거 세 개 말고 이 사이에 각도도 있다. 그 각도 값을 사인으로 취하는 값이 그래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은혜는 이거 가지고요. 다양한 힘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지금 보셔야 되는 거.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합성하는데 머리가 터질 만한 문제들도 보여드리죠. 자, 그 전에요. 99페이지 197번 저 하나 보고 가죠. 자, 99페이지 197번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요. 이 자석이 있죠. 이 자석이 얼마나 센 자석이야? 라고 하는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자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자석의 실제 세기.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걸 자기 선속이라고 하고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자석의 실제 세기는 10웨버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새롭죠? 처음 듣는 단어죠. 그래서 네, 자 그걸 면적으로 나누면 이 면적에 이 자석의 세기 중 얼마가 작용해? 이 면적에 작용하는 이 세기는 얼마야? 그래서 네, 일정한 면적 안에 작용하는 이 자석의 세기. 그러니까 실제 세기를 면적으로 나누시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그걸 여러분들이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장은요, 일정한 면적 안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걸 자기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자기장의 단위를 테슬라라고 썼던 거다. 그러니까 이 10웨버라는 세기를 가지고 있는 I가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예를 들어 2제곱미터라고 치자.
그랬을 때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얼마예요? 5웨버 퍼 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귀찮아서요. 우리는 요걸 과학자의 이름으로 바꿔서 뭐라고 쓴다? 5 테슬라의 자기장의 세기가 작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실제 세기를 면적으로 나눈 값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살짝 나눠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197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세기가 0.5 테슬라의 공간에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면적이 0.3 제곱미터의 코일이 놓여 있다. 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고 하는 이 파이값 구하라는 거야. 자기선속 파이값. 그럼 꼬맹아, B는 A분의 파이니까 파이는 뭐니? BA야.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 곱하면 자석의 실제 세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0.5 테슬라에다가 0.3 제곱미터를 곱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0.15 그래서 웨버가 나오죠.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건 일정한 면적 안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네, 이 정도는 그냥 들어두시면 되지 이게 막 엄청 뭔지 공부할 게 아니라서 해봐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싸매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100페이지에 202번 네요. 네. 그리고 203번 요거 두 개. 네. 가변 저항이 뭐냐면 가짜가 무슨 가짜인 줄 알아? 변화가? 가능할 가짜야. 그래서 변하는 게 가능한.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2옴으로 만들 수도 있고 10옴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걸 가변 저항이라고 해요. 이제 나 이거 맞춰. 이거 거기 앉아있으니까 잘 보고 신경 쓰여. 안 보일 것 같아.
자, 보시면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202번 그림과 같이 도선을 설치하고 회로를 연결하였다. 스위치를 닫고 회로에 전류를 흘려 보냈더니 나침판의 바늘이 그림과 같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세타만큼 이동했다. 아까 이제 설명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했는데요. 자, 지구의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침판의 M극은 지구의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이게 나침판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나침판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 아까처럼 전류가 흐르게끔 해서 전류의 세기와 지구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나침판의 M이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 실험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것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요. 전류의 세기만큼 얘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전선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나침판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을까? 나침판은 당연히 지금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전선은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이게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전선은 정확하게 남북 방향을 이렇게 지나가게 놓으셔야. 그래서 전류의 세기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래서 도선은 남북 방향으로 배열되게끔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얘가 동쪽을 향해서 세타의 각도만큼 틀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죠. 동쪽이 어디냐? 어디가 동쪽이냐? 우리 쪽이 동쪽이죠. 혹시 모를까봐요. 됐어요. 네, 그래서 동쪽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틀어졌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N극이 여길 가리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N극 방향이 여기에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구 자기장은 여길 가리켰으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딜 가리켰다는 얘기니? 이쪽을 가리켜서 그거에 대한 합성 방향이 여길 가리켜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을 가리켜야 되겠네? 자, 그럼 보세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야 될까요?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아래쪽으로 흘러야 이 밑에가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지금 전류는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N극이 세타만큼 움직여서 여길 가리켜 요 각도가 세타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이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려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보시면 어디가 플러스니? 니은이 플러스고 기억이 마이너스여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전원장치는요. 기억이 플러스다. 기억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줄이며 꼬맹아 저항의 크기를 줄이면요. V는 IR이잖아요. 전류값이 뭐 해줘야 되니? 커져야죠. 전류가 세지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지기 때문에 이 각도가 더 커져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줄이면 돼서 세타가 커진다. 니은 맞는 얘기죠. 자, 도선의 나침판을 가까이 하면 세타가 작아집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하고 나침판 사이에 이 거리를 가깝게 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엄청 더 세지죠? 그러니까 각도도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보기 틀렸죠?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3번 가죠. 그림과 같이 원형 5가 중심의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표는 각각 원형 도선의 반지름과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서 5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바르게 비교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요. 여기에 보시면 가라는 아이, 나라는 아이, 가라는 아이가 반지름이 R0, R0, 2R0의 원형 도선이래요. 자, 그때 전류 방향을 안 가리켜 주는데요. 이때 전류의 세기가 I0, 2I0, I0만큼 흐르고 있을 때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것일 때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라고 하죠. 자기장의 세기는 보면 안 보니 R분의 K-I죠. 이게 크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요 R분의 K-I. 얘는 뭡니까? R분의 K-2I. 얘는 뭡니까? 2R분의 K-I죠. 그러니까 제일 센 건 누구예요? 나가 제일 세네요. 그 다음 가네요. 그 다음 다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10분만 끌었다가요 선생님하고 그 두 번째 얘기해줘.